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6일, 네, 화요일 저녁 종목진단 방송 시간입니다. 선풍기를 틀고, 덥다. 자, 출석 먼저 부르도록 할게요. 향기로운 초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용스님, 마음의 풍요님, 끈질기개님, 백조부자님, 이치카님, 그리고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도 오시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 보도록 합니다. 윤님 1등, 네, 1바 하셨어요. 유영일님 어서 오시고요. 류노스케님이시죠? 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서민숙님, 성투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설의 복부인님, 어서 오시고요. 자형님, 네, 간물두님, 불료파, 불료회님, 네, 두려워도 말고 후회도 하지 말자, 그거구나. 부야오파, 부야오호이, 이런 거죠? 네, 그죠? 네. 네, 우진님 오셨고요. 네. 새로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JH 최님, 어서오십시오. 네,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김지희님, 반가워요. 어서오시고요. 네, 복 받으세요. 네, 박선영님 오셨네요. 어서오시고요. 네. 머디톡스님,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MNS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뜨은기님까지 오셨습니다. 모두 복 받으시고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시황만 딱 보시면은요, 야, 내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의외의, 네, 처음 오세요, 부처님? 어서 오세요. 네. 약간 의외의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사실 오늘 사이드카지 걸렸잖아요.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이제 선물 쪽에서 이 급등이 나와가지고 1분 동안 그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제 매매가 중단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그게 나올 정도면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아침에요. 제가 시황을 해드릴 때, 이거 보세요. 이게 아침이거든요. 아침 상황. 아침 상황이고, 아침 상황에서는 그래도 요 정도까지만 딱 봤을 때도 조금 애매한데 이런 느낌 좀 가졌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비리비리했어요. 네, 외국인 매수가 비리비리했고, 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아침에 이때까지만 해도 팔고 있었거든요. 순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가 쏟아지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도가 굉장히 셌잖아요. 하락의 강도가 굉장히 셌는데 오늘 뭐 사실 주가가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사실은 없었어요. 재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재료가 있었지 오늘? 네, 경제지표 좋아진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제지표조차도 중국의 경제지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네, 미국 쪽 경제지표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 쪽 경제지표가 좋은 건데 좋은 걸 우리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그냥 경상대로 잘 나왔다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뛰어? 어저께 그렇게 많이 하락이었는데 거기다가 기관들까지도 그렇게 인버스에다 투자할 만큼 아주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여기 2080이에요. 208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돼. 하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증시가 음봉으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탈하는 조건에서는 지금 어차피 그 금융투자는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금융투자가 갑자기 순매수로 전환이 되죠. 네, 오후 들어서 갑자기 순매수 전환되고 아주 난리를 친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금융투자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게 치고 올라간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안 팔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가 돼버렸죠. 와, 그래서 사실 개인들은 오늘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방향에 대한 베팅을 다르게 하게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개인들이 이제 인버스로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팔았어요. 어제는 개인들이 왕창 들어오면서 레버리지에다 완전 몰빵을 쳐버렸거든요. 이게 빵 터지니까 기가 막히게 올라간 거지. 네. 기관들은 어땠어요? 어제 인버스 곱하기 2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오늘 완전히 물을 먹었거든요. 네. 물을 먹었다고. 근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사실 재료는 굉장히 약했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없었어.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면 아, 이거는 그냥 뭐 재료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대단한 어떤 힘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일단 추세가 진행되는 부분은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는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냥 단기적 조정 이런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이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아래쪽 지지선까지 들어와야 되는 상황들 그냥 무시해버리고 바로 반등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진짜로 큰 빅엿을 먹었죠. 빅엿. 엿이에요. 엿. 네. 엿인데 엄청 큰 엿이야. 네, 그래서 기관이 지금 오늘은 손해를 조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정신이 없을 거고 이게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정신이 퍼뜩 들어가지고 야 이거 아니겠다, 장난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시황은 또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어제와는 반대죠. 어제는 굉장히 강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거 무시하고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을 잡기가 사실은 어렵죠. 감을 잡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감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응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이 20일 이동평균의 지지선이 유지가 된다면 일단은 뭐 횡보를 통한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일단 5%나 올라왔는데 어제는 4% 빠졌는데 오늘 5%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시장이 상승한 거예요. 어제 하락 다 반납시켜 가지고 오늘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정상대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 아까 그 장 끝나고 한 5시인가요? 6시인가요? 네. 5시인가? 6시인가? 제가 녹음하고 있을 때 속보가 나오던데, 네. 속보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개성공단에서 뭐 폭파 소리와 함께 불이 나더라. 네. 그죠? 폭파 소리와 함께 불이 나더라.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뭔가 악재성 얘기로 나오겠죠. 네. 그리고 뭐 북한이 폭발을 시켰다. 뭐 개성공단에서 뭐 연기가 난다. 이제 뭐 뭔가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또 막 계속 안 좋은 얘기하고 나쁜 소리하고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악재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북한 악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북한 악재가 이 악재라고 칩시다. 악재. 이거 악재예요. 네, 북한 악재가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북한의 악재는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이거 무슨 단기야 그냥 단기. 네, 단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낮아요. 네, 딱 여기서 어울리는 말이 딱 하나 있다. 짤이 있으면 좋은데 네, 이런 질문이 올 줄 몰라서 네, 짤을 준비 못했는데 그냥 내 얼굴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 아니야. 무엇이 중요한디? 네, 지금 무엇이 중요해요? 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금 북한이 중요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2차 확산이냐 아니냐, 경기가 좋아지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요? 예, 북한이 중요한디? 아니지. 북한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 뭐 소련제 땅크를 끌고서 꽉꽉꽉 하고 그 철책선을 넘어서 38선을 넘어가지고 남침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북한 악재가 오래 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에서 고민하시거나 걱정되시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북한 악재만으로는 주가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에서 줄줄이 발표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어젯밤부터 시작이었어요. 어젯밤부터 시작인 게, 뭐 연준의 어떤 경기 부양 발표도 물론 있었겠지만, 연준이 이제 상원의원에서 파월이 상원의원에서 이제 발언도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하원에서 또 발언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이게 130만 건으로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뭐 기업들의 환경부터 시작해서 주택 판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지표들이 다 개선되는 것으로 일단 예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올 걸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에 나온 소매 판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미국이 좋아요. 미국이 지금 북한에서 뭐 개성공단을 폭발시켰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주가가 요동을 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악재는 단기적으로 아침에 뭔가 안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변동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고민해야 될 부분.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커진다. 모든 시장의 변곡점에서는요,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 굉장히 큰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뭐 상투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막 등락에 대한 폭이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무서운 조정이 나타나거든요. 약간의 이런 변동성,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덩어리들이 나타났잖아요. 네. 덩어리 하니까 뭐 형님들 같다 이렇게 문신하고 있는 분들, 네, 그런 분, 네, 덩어리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내가 위축되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형님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그동안의 어떤 양상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래요. 지금 코스닥 증시 보면은요, 굉장히 짜잘한 애들이요. 그냥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캔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측이 안 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 부르스 댄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시장이 변화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시장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조정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추가 상승이 나와버리게 되면요, 5일선, 21선에 데드크로스 안 나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가 딱 하고 터지게 되면 그것은 일단 조정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정! 복명복창하고 딱 조정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안 나와? 데드가 안 나왔어? 그러면 조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일 또는 모레 정도가 되겠죠. 내일 만약에 북한 악재를 통해서 아침에 좀 밀렸어. 그거 받아가지고 다시 올렸어. 그래서 보합으로 마무리됐어. 그러면은 일단 눈치 보는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겠죠. 하지만 내일 그냥 북한이 어쨌든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나 올라갈래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냥 올라갔어.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그냥 상승했어요. 그러면 5일선도 돌아선다고요. 5일선이 돌아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또 진행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직 과매수에 대한 부분을 완벽히 소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변동성 범위, 첫 번째 변동성 무섭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과매수 국면 소화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기가 좀 껄끄럽다. 세 번째는 뭐 사소한 북한 악재도 있다. 뭐 등등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뭐 너무 장밋빛 전망을 가지긴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조정 국면에 대한 것들은 해소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리고 오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그때 방향을 잡으셔도 되거든요. 자, 양봉이고요, 음봉이고요, 양봉이고요, 양봉 나오고 양봉 나오면 그때 사세요. 네, 양봉이고 음봉이고 양봉이죠. 근데 음봉 나왔어. 네, 기다리세요. 음봉 또 나왔어. 그러면 이때는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성을 정하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 배 아플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건 없어요. 기아차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매도했거든요. 네.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배 아플 거 없어요. 네. 뭐 최악의 경우에 내가 그냥 판자리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나의 욕심은 여기서 샀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그냥 올라갔어?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판 자리에서 다시 사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돈을 들고 있다라면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하루 올라갔다고 해서 계속 연속적인 상승이 나온다 보기 어렵고요. 하루 내려갔다고 해서 계속 빠질 거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대응으로 놓고 보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그 어제 손절매도 하신 분들, 어제 그 제 시황 계속 들으셨잖아요. 제가 시황에서 뭐라고 했냐면 급락이 나올 것이다. 요날 월요일날 시황에서 그 말씀 드렸죠. 많이 하락할 것이다. 근데 많이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 일단은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내가 오늘 밤을 지내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 갑자기 뭐 엄청난 일이 생겼어. 뭔가 테러가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났어. 뭔가 어마어마한 악재가 일어났어. 그래서 내일은 주가가 엄청 빠지면서 시작한대. 그래서 손 쓸 틈도 없어. 그냥 빠지면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개기세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막 던지는 투매를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서 개기셔야 돼요. 왜요? 이미 늦었잖아. 네. 주식의 매도는 뭐예요? 주식의 매도는 떨어지기 전에, 아시죠? 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뭘 기다려야 됩니까? 반등을 기다려야죠.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돌아설 때, 다 내리고 돌아설 때 추가 매수 조금만 해주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매수든 2차 매수든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진행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일단은 뭐 올라오면 좋은 거고 올라오지 않더라도 나한테 나쁠 것 없어요. 왜? 나는 현금을 들고 있거든요. 네. 기아차가 계속 올라가도 괜찮아. 왜? 나는 판자리에 다시 사면 되거든요. 네. 올라간다 싶으면 판자리에 다시 사면 돼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현금 주고 계속 기다렸다가 더 싸질 때 사면 되는 거죠. 사기는 사야 해요. 주식을. 사기는 사야 합니다. 주식을 안 사면 안 돼. 그런데 언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시황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간단한데 한 20분 설명을 했네요. 네. 하여튼 이게 입만 열면은 그냥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종목 진단 한번 집계를 해보도록 합시다.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HL 사이언스부터 시작합니다. 2번은 쭈쭈쭈쭈 그냥 무엇이 중요한지만 생각하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가장 중요한 거다. 무엇이 중요한지.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15개까지 잡겠습니다. 15개요. 네. 오스코텍. 네. 그 다음에 4번. 4번은 텔레필드. 네, 5번은 카카오. 네, 카카오 추가 매수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일단 봐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 매수 하는지 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삼성 SDI 우선주. 네, 7번. 7번은 KCC. 네, KCC. 8번은 종근당 바이오. 9번은 드림텍. 드림텍 지난번에 안 했나? 아무튼 뭐 드림텍 어서 많이 들어봤다. 네. 드림텍이요. 네. 한국 항공우주. 네. 종근당 방위는 뭐야? 종근당 방위? 바이오. 그 다음에 11번은 포스코 케미칼. 12번은 삼성 SDS. 이게 되게 어려운 종목이야. 삼성 SDS. 네. 이거 사실 뭐 지분 관계까지 막 따지고 들어가면 진짜 어려운 종목인데 그냥 흐름만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휠라홀딩스 요즘에 외국인 많이 샀다고 뉴스 나오더라.
네, 휠러홀딩스. 그 다음에 기업은행이요. 네, 기업은행 저는 참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이라서 주거래 은행이라서 난 사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NI 스틸로 끝입니다. 네, 아쉽다. 15개를 해도 아쉽네요. 네, 이렇게도 잘리는 사람도 있어. 그죠? 네, 이렇게도 잘리는 분들이 있네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이제 적으시는 분들은 불가능해요. 일단 오시자마자 뭐부터 해야 된다? 종목부터 던지고. 아시죠? 우리가 지하철 딱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 타면 가방부터 던지고 보는 거죠. 인사 그런 거 하지 마요. 인사해봤자 뭐 중요하지도 않아. 인사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일단 가방부터 던져라. 아시죠? 잊지 마세요. 자, HL 사이언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부터 던지고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자, 이제는 적지 않고요. 그냥 말로만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목 진단이 조금 빨라질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HL 사이언스는 누가 저점 그어놨네? 내가 그어놨을까? 여기는 이제 매물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배경을 여기다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상장 이후에 첫 번째로 넘어가는 중요한 위치죠. 그래서 매수는 사실 여기서 들어가면 아주 좋다.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런 선을 그어놨다면 이 선은 의미가 굉장히 큰 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들이 또는 새로운 추세가 발생되는 종목들이 만들어질 때 항상 저렇게 옆으로 가는 그런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러면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될 거예요. 이거 3만원부터 시작해서 11만 9천원, 거의 400% 가까이 상승한 주식인데 멋지죠? 네, 이 정도 올라왔어. 그러면 400% 올라왔으면 어떻게 돼요? 만 묻다 이가 막 고마해라 막. 네, 미안해요. 내가 사투리가 좀 그래서 고마해라 그거지. 네, 만 묻다 이가. 네, 얼굴은 장동건인데 이게 성대모사가 안 되네. 짱이나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많이 시세가 나왔다 얘기죠. 시세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네, 조정이 들어가야 돼.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조정이 들어갔는데 언제까지요? 충분히 내가 납득할 때까지. 네,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쭉 내려왔어요. 어디서 납득을 했을까? 네, 그게 여기네요. 뭐 4만 한 7, 8천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납득한 자리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 추세를 돌리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추세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횡보가 나가고 있는 구간인데 보통은 하락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반등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요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는 그냥 무조건 홀딩 하시면 됩니다. 크게 의미 없고요. 지금은 장기 이평선도 잘 보시면 121선만 밑으로 깔렸어요. 200일선 아직 하방이죠. 300일선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 횡보 기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해가 되세요? 단기 이평선 때는 올라가려고 막 하고 있지만 장기 이평선은 아직은 우하향이래. 예. 큰형님, 엄마 아빠가 움직이지 않아. 아이들은 막 벌써 그냥 갈비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움직이지 않아. 특히 엄마가 안 움직여. 엄마가 그냥 화장하느라고. 갈비집 가는데 왜 화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엄마들은 나오려면 막 1시간씩 걸려. 그냥 아빠랑 애들이랑 막 밖에 나가고 막 안절부절 못해. 막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엄마가 안 와서 그래. 근데 돈은 누가 들고 있어? 엄마가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이평선은 지금 조급해졌어요. 이미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 이평선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해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지 뭐. 그러면 횡보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5만원 지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는 자리는 6만원대 넘어가야지 이제 추세가 돌려있는 모습이 될 텐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이렇게 서서히 돌아서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냥 홀딩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갈게요. 네, 효성중공업. 요즘에 중공업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메이저라고 부르기 좀 그런 것 같아서 살펴볼게요. 도대체 너 뭐라는 기업이냐 볼게요. 사업 영역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게 뭔가 좀 잘 모를 때는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아요.
중공업 및 건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력발전 산업, 전력 산업의 핵심, 변압기, 차단기 등등등. 그린 에너지, 풍력. 이거는 그냥 그린 뉴딜이네요. 네, 그린 뉴딜. 중공업이라고 해가지고 딱히 배는 아닌 것 같네. 그죠? 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업 계열을 보면 나옵니다. 도대체 네가 뭘 하는 기업이냐? 너 뭐 만드냐? 네. 건설, 중공업인데 이 중공업이 변압기, 차단기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계가 없고요. 네. 수소발전소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여기. 네. 수소 충전소 점유율 1등.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라는 정부 정책. 그래서 두 가지 수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는 개떡 같았지만 이제 정책 수혜를 등에 업고 가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이제는 추세를 이렇게 돌렸다 봐야 됩니다. 이번에 밀어준 거죠. 야 너라도 올라가 빡 위로 올려줬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사는 거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선 위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횡보나 이런 것들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22,000원이든 23,000원이든 이 과정에서 횡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쪽 꼬리 달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22,000원대 지지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밑에서 계속 받치고 있는 거야.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네. 그게 이 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책 수혜죠. 정책 수혜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전기한테 좀 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장 점유율이나 아니면 편리성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더라도 수소보다는 전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책으로 일단은 수소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부분 또 최근에 있는 친환경 그린 뉴딜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왔다라면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이거는 변동은 나타날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여기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변동은 계속 나타날 수 있지만 그냥 무시하시고 홀딩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격이 살짝 벌어졌기 때문에 아래쪽 들어오는 것보다 횡보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냥 홀딩. 근데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홀딩 하셔도 되지만 신규 매수는 오히려 조금 더 싼 가격을 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를 꼭 하고 싶다면 22,000원 또는 그 아래쪽으로 공략을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 조정을 좀 받더라도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오스코텍 가겠습니다. 오스코텍. 요게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은 어제 음봉 크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무조건 매도야. 네. 무조건 매도인데 어제 제가 좀 특이하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거래가 안 늘었어. 보통 이 정도 음봉 떨어지면서 나가면 거래가 확 터져버려야 되거든요. 아이고 무서워. 네. 팔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팔고 있어 이 새끼들이. 네. 뭐 이거 뭐야? 거래가 이렇게 터졌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밑으로 기어 내려왔는데 안 팔았어? 이게 의문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산다라는 어떤 부분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면 여기 잘 보세요.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작은 봉우리도요. 이렇게 보면 거래가 늘어난다고요. 거래가 늘어난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오죠. 이렇게. 이거 있어야 돼. 거래가 늘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하락이 더 연결되거든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안 되겠어. 야 주식 갖고 와. 다 던져버려야 되겠어. 그 나와야 되는데 야 존버해 존버. 버텨. 그거거든요. 안 팔고 있는 거야. 물량이 안 나왔어요. 그냥 음봉만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사실 겁먹을 필요가 별로 없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또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겠죠. 단기 5일선 급등이죠. 5일선일 상승세로 이렇게 추세로 진행이 될 때는요. 항상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종가 5일선 기준 종가로 이탈시 매도한다. 다 이해되시죠? 5일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5일
기준, 네, 이 종가로 이탈 시 매도한다. 이 글씨 진짜 너무, 이거는 뭐 왕이지체지, 왕이지체. 5일 기준, 종가로 이탈 시 매도. 네, 이해되시죠? 네. 글씨 읽어보면 다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다시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더 보셔야 되겠죠? 네. 더 홀딩 하시고요. 대신에 이렇게 5일선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가 나오냐면, 한 번 정도는 흐름이 바뀌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데요. 내일이라도 만약에 밀렸다, 29,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음봉 떨어졌다, 28,000원 나왔다, 이렇게 되면 차익 실현 한 번씩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치카님 참고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이런 데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텔레필드 갑니다. 텔레필드. 요거는 이미 조정을 만들었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이제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죠. 지금 보면 뭐 일단 여기는 없다 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세가 나왔어. 상승이 나왔어. 쭉쭉 진행이 됐어. 그래서 저점 지지까지 왔어. 이제 반등만 나가면 돼.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인데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경험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데드크로스, 네, 데드크로스 나오는 한참 옆으로 쓰거든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뭐예요? 데드크로스.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면 언더슈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더슈팅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돌아서는 모양새만 확인이 돼도 바로 사시면 돼요. 왜냐면 언더슈팅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근처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주가가 밑으로 훅 떨어지면서 뭔가 공포심을 자아낼 때,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되는 전략이고요.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 조금 올라서거나 횡보하거나 이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데드크로스가 이미 진행이 됐다는 얘기야.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간. 내려가지 않더라도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재미없어요. 매수를 들어가시기도 애매한 위치예요. 가지고 있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내려간다면 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지선 때가 뭐 지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지지선이 나오면 이제 3,700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모습이, 또는 3,700원이 안 왔더라도 음봉이, 어제 같은 음봉이 또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세게 조져버릴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텔레필드까지 갔고요. 카카오 갑니다. 추가 매수가 어떻겠느냐? 네, 안 되겠죠? 네, 안 돼. 앙대, 앙대요. 네,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매수에 대한 조건은요, 제가 지난번에 제 강의 보시면 나옵니다. 성투사 유튜브 채널에 보면, 네,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걸 몰라서 수익이 안 나요. 이게 있었죠? 네.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걸 몰라서 수익이 안 나요. 이게 그런 뜻의 글씨입니다. 완전 이제 상형 문자가 됐구나. 네. 그걸 모른다는 게 뭘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 몰라?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 기대 수익률, 리스크를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지지선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어요. 10,000원. 목표 주가는 20,000원. 내 현재 주가는 11,000원. 그러면은요, 잃어버릴 확률은 마이너스 10%, 먹을 확률은 플러스 90%.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응?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네. 하는 거야. 아니죠. 자, 마이너스 10%를 내가 날릴 수 있어. 그런데 마이너스 10%의 리스크만 감안을 해도 플러스 90%의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어. 그럼 하는 거지, 여러분. 에? 남자라면 질러야지. 질러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네. 왜?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손실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게 2만이고 이게 만원이잖아요. 이게 19,000원에 있어. 그러면요. 잃어버릴 확률은 9,000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먹을 확률은 1,000원 먹을 수 있어요. 1,000원 먹으려고 9,000원 들어가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지선과 저항선. 아, 안 산다고요? 그렇죠. 안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자, 일단 61선을 지지선을 봅시다. 61선 지지선 20만원이 일단 아래쪽 지지선이야. 그럼 현재가 대비해서 지지선까지 재수없게 밀리면 마이너스 20%예요. 와, 쉣.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신고가 나면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요. 뭐 30만 원까지 간다 칩시다. 그럼 몇 프로 수익이에요? 10% 수익이야. 플러스 10% 30만 원까지 가면요. 네. 20만 원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20%. 할래 말래 안 하는 겁니다. 가지고 지금 이거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니에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규 매수. 네, 아까 여기 이제 추가로 하느냐, 신규를 매수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홀딩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지금 뭔가 조짐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데드크로스 나온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지지선 이탈됐나요? 아니죠. 뭐 거래량이 막 쏟아졌나요? 아니죠. 음봉이 크게 떨어졌나요? 아니죠. 뭐 나쁜 소식 있나요? 아니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달리는 말은 계속 타고 가면 돼요. 아시죠? 근데 내려야 될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25만원. 25만원이 깨지면 아마도 데드크로스와 함께 주가 지지선이 무너질 겁니다. 그럼 아래쪽 조정 들어올 거예요. 그럼 25만원 깨지면 일단 절반 정도 파는 거지. 저는 이미 팔았어요. 네. 아시죠? 저는 이미 매도를 해서 네, 원금 이게 100% 넘게 수익이 나왔잖아요. 카카오가. 그래서 원금은 이미 인마이 포켓 여기다가 이렇게 인마이 포켓 딱 집어넣고요. 네, 이거 지금 공짜라서 내려오든가 말든가 저는 신경 안 쓰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씨 뭐 그러고 일단 많은 상황인데 아직 안 파신 분이라면 25만 원 깨질 때 절반 정도 팔아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사는 건 어떤가요? 파셔도 되고 안 파셔도 되고 뭐 그거는 네 금액이 워낙 작으시면 파셔도 되고 안 파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금액 작은데 뭐 그거 가지고 세상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나는 아직 카카오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럴 때는요. 요거 추세 보세요. 요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정상적인 추세의 아래쪽은 뭐죠? 언더슈팅, 위쪽은 오버슈팅입니다.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정상 범주로 다시 들어왔어. 그럼 그때 사면 돼요. 지금은요. 사지 마시라는 얘기지.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가시라는 이야기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나 다시 원상복귀 할래 라고 생각해서 이 주가가 밑으로 다이빙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 파시면 돼요. 깔끔하죠.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다 팔아가지고 밑에서 다시 사도 돼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없는 분들은 기다려, 추가 매수 안 돼.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진단을 깔끔하게 해드렸죠. 아, 나 너무 깔끔해. 자, 삼성 SDI 우선 미안해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내가. 자, 삼성 SDI 우선주는 자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우선주는 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 올라가는 걸까? 우선주가 도대체 왜 오르는 거야?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아시죠?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주로서 뭔가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나 반대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돼. 이거 오늘 우리 아들한테 이거 주주총회 이거 뭐 날라왔거든요. 이거 네, 이거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근데 어차피 저놈은 안 가겠지만 네, 날라오더라고. 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저런 우편물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대합니다. 뭐 찬성합니다. 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소액주주기 때문에 뭐 의견 낸다고 해서 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건 다른 거죠. 근데 우선주 자체는 아예 의결권이 없어요. 네.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뭘 하느냐? 배당을 더 주겠다. 네. 뭔가 너희한테 옵션을 더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우선주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싶긴 한데 뭔가 유상증자한테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우선주라는 것을 하나 딱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요거 해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우리한테 돈 좀 있게 해줘라. 대신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조금 더 줄게. 그리고 너희들 우선주잖아. 우선 배당 먼저 줄게. 너희 먼저 줄게. 뭐 이런 식의 옵션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 우선주고요. 요즘 우선주는 B 이런 거 붙어요. B. B가 붙으면은요. 이게 보통 옵션이 추가적으로 더 따라 붙어요. 신우선주라고 합니다. 신우선주. 그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뉴라고 해야죠. 뉴 우선주. 그래가지고 뭐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보통주로 전환해 줄게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B의 어떤 숨겨진 그런 비밀이요. 비밀? 네. 비밀. 네. 네, 비밀이에요. 비밀. 네. 그래서 이게 B에 숨겨진 그 비밀인데 하여튼 뭐 우선주는 그래요. 근데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만 조금 더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1% 정도 더 줍니다. 1%. 보통. 근데 그건 정하기 나름이고요. 네. 1% 정도 더 줘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한 이야기 뭐였어요? 자금을 융통하고 싶은데 유상증자 부담돼. 그래서 우선주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크지 않아. 네. 그래서 지금 시총이 3,900억. 이것도 작은 건 아닙니다만 본주에 비하면 작죠. 네. 이건 지금 얼마예요? 1,000억. 조, 10조, 25조짜리잖아요. 그런데 우선주는 3,900억.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유동 주식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지예요. 네, 거래량 자체가 이거 없어. 평상시 보세요. 막 3,000주 막 거래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 거래가 없는 주식들 잘못 사면 어떻게 되냐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사는 건 맘대로 돼요. 네, 사는 건 맘대로 되는데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재수 없으면 막 1년씩 보유하고 막 그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면 이렇게 조용할 때 그냥 사놓는 거야. 왜? 사는 건데 마음대로 막 되잖아요. 근데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개기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빵 튀는데 언제 튀냐면 보통은 배당을 줄 때 12월 달에 많이 튀는데 12월 달에 보통주도 배당을 주기 때문에 보통주 쪽으로 많이 쏠려가지고 우선주들 찬밥인가 봐. 그 다음에 6월 달에 좀 뜁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12월과 6월이에요. 배당을 주는 시기. 1%라도 더 먹을래요. 이때. 근데 이것은 꼭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통념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신뢰도가 있는 게 재료가 나올 때입니다. 재료가 있을 때 무지막지하게 뜹니다. 왜? 본주와 우선주는 뭐라고 생각해요? 같은 놈이야. 같은 놈. 이해가 되세요? 같은 놈. 본주와 우선주는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본주로 몰려요. 본주로 몰린다고. 왜? 본주가 거래도 활발하고 잘 되니까. 그러다가 우선주가 뒤늦게 뛰어들게 되죠. 본주가 아마 더 빨리 그 다음에 더 그 거래가 활발하게 많이 움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재료도 본주로 되고 본주로 많이 쏠리죠. 근데 이 우선주는 그것과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잘 보세요. 이 가격대가 다르죠.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보통은 본주 10,000원 그러면 우선주 7,500원에서 8,000원 요 정도 수준입니다. 가격대 괴리율이요. 그러면 요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아직 설명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근데 요게 같은 재료가 빵하고 터지잖아요. 같은 재료가. 그러니까 여기는 사과가 10개 있는 가게고요. 여기는 사과가 10,000개 있는 가게예요. 근데 사과가 몸에 좋답니다. 네? 사과가 10,000개 있어요. 네. 여기는 사과가 10개 있어요. 근데 뉴스 매스컴에서 성추사가 사과를 먹었대. 저 사과를 무조건 사 먹어야 돼.
네. 성투다 사과 먹고 저렇게 예뻐졌대. 뭐 이런 미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미친 거야. 그래서 사과를 사 먹어야 되겠다. 우르르 몰려가요. 구름대처럼. 그러면 어디가 먼저 품절되겠어요? 10,000개짜리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사가야 되지만 10개짜리는 금방 동나버려요. 끝나는 거야. 우선주는 그래서 뭐가 돼요? 본주가 10% 올라가면 우선주는 상한가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역전이 돼요. 주가가 본주보다 더 많이 뛰어가요.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약간 오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주 전성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선주의 전성시대가 그렇게 옵니다. 보통은 이제 요즘처럼 이제 재료가 터졌을 때 그렇게들 많이 가는 거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뭐 카타르 쪽에서 뭐 수주가 터졌네 어쩌네. 우선주 미친 시가죠. 거래량 벌써 시가총액 650억짜리입니다. 네? 시가 650억. 이거는요. 4조. 이거 지금 뭐예요? 내가 미쳤어. 이거 미친 거예요. 네, 미쳤어. 이거 지금은 막 올라가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막 사려고 하잖아요. 막 사고 싶겠죠? 막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살 거 아닙니까? 팔 때 되면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위에서 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동 주식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미친 거지. 미쳤거나 아니면은 뭘까요? 오늘 매수한 놈들은 어떤 놈들일까? 뭐 투신일까? 아니면 맛보기로? 뭐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미친놈일 수도 있겠고요. 진짜로. 아니면 단타치기. 네. 오늘 상한가 가는 거 따라잡기 뭐 이런 거 하는 놈들일 수도 있겠고요. 글쎄요. 네. 뭐 때문에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사면 안 되는 위치죠. 그래서 우선주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 우선주는요. 지금 재료에 대한 부분으로 아직은 뭐 본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에 대한 포인트는 아직 읽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더 많이 떨어져요. 더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주의 상황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우선주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중공 우선주는 가기는 가는데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매도할 자리 조금이라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치고 나오셔야지. 안 그러면 수익 난 거 다 뺏깁니다. 왜냐면 나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안 팔려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든지 우선주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아유 저거 누가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놓고 그냥 개기시면 돼요. 그러면 지가 1년이 가든 1년이 가든 언젠가는 이런 미친 시대를 한번 보여줍니다. 그럴 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주는 단타 치려고 지금 급등할 때 아유 지금 좋아요 해서 들어가면은 다 물리고요. 다 손해봅니다. 뭐 몇몇 사람들은 단타로 수익 낼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갈 걸 생각하는데 재수없으면 위에서 나오지를 못해. 네. 그 다음에 원상복귀 돼요. 그러니까 꼭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 SDI 우선주는요 아직은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 보시는데 요거는 계속 거래량이 조금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매도할 자리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 한 20만 5천 원, 21만 원 정도 지지선 보고 대응을 그렇게 가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억 원 샀다고요? 1억 원? 1억 원 사면은 좀 그거 아니야? 네. 1억 원은 좀, 네. 이게 지금 오늘 381억 원이 거래대금인데, 1억. 그 뭔가 맛보기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뭔가, 뭔 일이 있었나? 네. 아, 이거 가지고 샀다고 하시면 좀 그렇고요. 이거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뭔가 지가 사야 되는, 네, 그런,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지 않나요? 뭔가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간이 없다. KCC 빨리 갈게요. 뭐 이게 말 안 해도 이렇게 말로만 해도 이게 시간 그지 같냐? KCC는 이게 삼성그룹 저기 그 지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때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이때 SDS랑 같이 올랐을 거예요.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지금 건축 경기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부동산 네, 썩 좋지 않고요. 그래서 KCC가 창호 아닙니까? 창호. 정말 좋아요. 네, KCC 창호.
네, 정말 좋은데 이게 잘 나가던 시기가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 추세 자체가 우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약하죠. 약한 종목들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지금 갖고 계신다라면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딱 해놓으시고 더 빠지면 일단은 글쎄요. 근데 이것도 언더슈팅이라서 뭐 반등은 조금 기대해 볼 만도 하긴 한데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혹시 많으시면 조금 줄이시거나 네, 아시겠죠? 예수쟁이님 그렇게 비중이 많으시면 조금 줄이시거나 이렇게 하시고요. 아래쪽 지지선 여기 그어드릴게요. 그냥 어제 저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만 4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이탈하면 비중을 절반 일단은 줄이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야지만이 원래 추세대로 돌아간 것이다. 근데 그 원래 추세도 뭐냐면 하향 추세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면 적어도 20만 원대 이상 넘어가야지만이 뭔가 상황이 나올 건데 지금은 네, 매수나 뭐 이런 거 다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냥 조금 네,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KCC는 좀 부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 갈게요. 종근당 바이오. 얼마나 할 수 있을란 모르겠다 이거. 이거 시간 있는데 이거 시간 때문에. 종근당 바이오는 세네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추세 강합니까? 네. 그러면 뭐 하시면 되겠죠? 홀딩. 네, 간단한 거죠. 이런 거는 뭐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고민되세요? 뭐가 고민되실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선만 그으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종목 짓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언제부터? 어떻게? 저점만 쭉 연결해요. 그러면 거기가 저점 지지야. 예.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세가 또 우상향이 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움직이는지 다 나오잖아요. 어느 범위에서 움직이는지. 그럼 여기는 저점, 여기는 고점. 자, 여기 고점이니까 살짝 횡보한다거나 살짝 들어온다거나 추가적인 상승이 36,000원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종목에 대한 매매를 계속 가지고 가려면 그냥 가만 놔두시거나 아니면 여기 31,000원이나 32,000원대 요 근처에서 매수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전혀 없죠. 추세가 워낙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홀딩입니다. 오늘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건 어떤가요? 네, 이거는 밴드 폭이 좋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꼬리가 계속 달리죠? 네, 여기 꼬리 달리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항에 괜히 부딪히고 있는데 내가 그 물량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천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크게 보면 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지점은 여기 3만원대 초반, 그 다음에 저항대는 여기 36,000원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밴드폭이 굉장히 좁아요.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어중간한 위치에서는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왜? 장기적으로 계속 갈 테니까.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아래쪽 지지선에 붙여가지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네. 드림텍 볼게요. 드림텍이 두 개야. 두 개인데, 요 드림텍인가 보구나. 요거는 지금 잘 갔네요. 네, 상승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상승.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통 눌림목 많이들 보죠? 네, 눌림목 많이 보는데, 이 추세가 굉장히 좋은 추세예요. 지금 넘겨서 들어간 추세. 우리가 그 최근에 매매한 종목에서 본 추세들이 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나갔을 때는 상승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조정이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지지선을 여기서 밟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더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거래가 지금 없잖아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가격 조정입니다. 물량이 나왔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가격 조정은 대부분 다시 반등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유지하시고요. 아마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 8,000원부터 9,000원 요 사이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가볼게요. 한국항공우주. 네,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지난번에 이제 추세가 조금 바뀔 수 있는 포인트여긴 했는데, 이것도 크게 일단 선만 그으면 돼. 선만. 네. 선만 그으면 대부분 그냥 답이 나옵니다. 선 딱 그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려가고 있는 놈이구나. 이 들어온 놈이구나. 아주 그냥 네.
그런 놈이구나. 뭐 단풍 같은 놈이구나. 이런 게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 종목은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고, 심지어 연초에 떨어진 부분도요, 이 하향 추세 속에서 그냥 유지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간 것은 상향 추세, 하향 추세의 그 상단부, 거기까지 가고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도 한번 실패, 여기도 한번 실패. 그러면 얘는 아직 이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국항공우주는 아직 건드릴 위치가 아니란 이야기죠. 네. 여기서 살짝 반등을 시도하긴 했습니다. 이때 잘 됐으면 아마 주가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다시 뒤집어졌잖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데드크로스 빠밤 빠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동평균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네. 정배열 전환됐죠? 역배열 전환됐죠? 조정이야. 네. 그러면 추세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조정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단기적 골든크로스 통해서 반등이 나가고 있지만 위쪽 위에서 찍어 누르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하향 곡선에 대한 부분들 테스트 하셔야 되고요. 저점 지지는 일단 2만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딱 절반이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점과 고점 딱 어중간에 있을 때는 매매하지 마. 그냥 갖고 계세요. 내려가도 얼마 안 되고 올라가도 얼마 안 돼.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됩니다. 홀딩만 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저점권에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그냥 냅두시고요. 반등이 나갈 때 걱정하셔야 됩니다. 반등이 나갈 때 3만원 근처대에서 뭐가 나왔다 싶으면 여기를 이제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만 타진하시면 되고요. 여기 범위 안에서는 그냥 씹으세요. 네, 네가 뭔 짓을 하든지 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씹어버리시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 2만원이니까 지금은 뭐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좋아질 수 있다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아직은 하향 추세 좋지 않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아직은 이게 안 익었어요. 네, 항공우주 그렇게 참고하시고 포스코 케미칼은 좋은 호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잘 보세요. 추세가 전환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조금 너무 급했죠. 얘는 좀 승질이 급했어. 그래가지고 막 좋아지다가 그냥 갑자기 쏟아지면서 악재 만나서 아주 때려칠 때도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반등 나올 때는요. 바로 넘어가면서 이동평균선 전부 다 뚫어버립니다. 여기가 매수 맥점 포인트인데 여기가 맥점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 종목 지금 차트를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만원도 안 하던 주식인데 8만원이야. 무려 800%. 800%. 이 종목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저 역시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저는 이 종목 만원 안 하는 기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몇천원짜리 기업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8만원이래. 나 6만원짜리야 7만원짜리야 이렇게 의시되고 있어. 나 시총 4조원짜리야 이렇게 하고 있어. 시총 1조원도 안 되던 애였는데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주가가 못 가요. 아, 저 새끼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시세 나면 오랫동안 조정을 받는 이유는 나 8만원짜리 나 7만원짜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인정 구간입니다. 그게 기간 조정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뭐 잘 잊어버리긴 하죠. 네. 핸드폰 막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하루 종일 찾고 막 그러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 몇 천짜리 안 하던 건데 이게 비싸? 아유 사면 안 돼.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안 들어와요. 네. 근데 이게 막 올라가서 신고가 나오고 계속 좋은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뭔가 달라졌네? 뭔가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이거 계속 간다고? 그때부터는 이제 옛날 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 종목의 순수한 가격이 보이는 거죠. 지금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일단 좋아지고는 있어요.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위쪽에 요거 다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75,000원, 8만원 무조건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그만큼 이격도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75,000원대 가기 전에 조정받으면 단기적 차익 실현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를 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길게 보실 분들은 뭐 조정 좀 들어와도 무시하면 되니까 관계없는데 지금은 일단 이 가격 인정에 대한 구간이 지금 이게
거의 2년 올라왔는데 2년도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에 갇혀서 횡보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부분이 지금 퍼가 지금 높은 상황이죠. 50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50까지 나온, 모자도 파란색이에요. 네. 50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실적에 대비해서 기업의 주가가 좀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적에 비해서 기업의 주가가 높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 해석하려면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내려가거나 해야 되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거 싫으면 실적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회사가 나쁘지 않으니까 열심히 돈 벌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 오래 걸려요. 네. 기본적으로 걸린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S, 이거는 지난 예전에 그 뭐 지분 관련한 부분 때문에 잠깐 반짝반짝 했었던 뭐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현재 보시면 위쪽에 저항도 굉장히 많고요. 네,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냥 뭔가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이 종목은 넘겨야 돼요. 무조건 넘겨야 됩니다.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20만 원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정도 넘겨줘야지 그래도 뭐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지만 뭔가라도 나오겠지. 근데 이거 아니면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래도 뭐 일단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횡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밑에서부터 받아준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받아주겠다 이 생각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여기서 횡보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20만원 저항 생각보다 강해요. 이평선 각도 보세요. 이평선 각도 다 아래쪽 꺾고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할머니까지 있으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딸들이 있어 막 진짜 네, 골치 아플 수 있어. 그러면은 네, 준비 시간 금방 내려갈게. 그러니까 30분 있다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단 횡보 먼저 나오시고, 네, 저점 지지 여기 있습니다. 17만원에서 16만 5천원 여기 잡으시고요. 여긴 지루한 싸움 20만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홀딩 유지하시면 되고요. 매수도 뭐 또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휠라홀딩스 좋아요. 휠라홀딩스 나는 너무 좋아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죠. 12,000원. 이것도 진짜 얼마 안 하던 게 그냥 사실 저력이라도 이거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휠라홀딩스가 2018년도에 이만큼 올랐었던 이유는 이 윤 회장님 아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대박을 칩니다. 운동화가 복고 운동화인가 뭐 해가지고요. 티네이저라고 해야 되죠. 이제 10대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휠라의 매출이 확 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잘 팔리게 되고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게 2018년도, 2019년도에. 그래서 평가를 잘 받으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좋지, 당연히. 많이 올라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건데 이번에까지 조정을 받아가지고 좀 조정 잘 받은 것 같아요. 소매 업종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다시 전환시키려는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만만치 않을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8만원짜리 기업이라고? 아니야. 이거 만원짜리야, 2만원짜리야 이거잖아요. 네. 본전 생각나서 못 산다고요. 안 산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올라갈 때 어떻게 가냐면 굉장히 천천히 갈 겁니다. 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네, 천천히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은 네, 원하시는 거 못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 다 돌려야 돼요. 다 돌리려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 한 칸당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본다라면은 적어도 이 종목은 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횡보 또는 상승을 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의 추세를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그냥 뭐 네. 일단은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 게 2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 괜찮아요. 괜찮은데 요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요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은 홀딩만 하셔도 되는데요. 나는 지루한 거 싫어 그런 분들은
적당히 올랐을 때 팔아치우셔도 괜찮을 겁니다. 시간 충분히 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응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냥 홀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냥 홀딩만. 네. 기업은행이고요. 네. 기업은행, 은행주들은 지금 좋아요. 은행주들은. 뭐 KB금융이나 뭐 이런 은행주들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거고 기준금리가 내려갔죠.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왜 좋으냐? 이 새끼들이 예금금리는 내리는데 대출금리는 안 내려. 예금금리는 1% 내렸으면 대출금리는 0.5%밖에 안 내려. 막 이런 식이거든요. 아, 짜증나는 새끼들이죠. 네. 은행이 그래요. 근데 기업은행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제 주 거래 기업이기, 제 주 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욕하면 안 돼. 잘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 좋아지는 시기, 요 상황이 되면 주가가 좋아집니다. 트로이카라고 하죠. 유동성 장세 들어올 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달이 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2008년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그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지겠다 생각되면 은행주들 같이 올라갈 겁니다. 요거는 홀딩 하셔야 되고요. 주식에 대한 포인트, 이게 지금 단계 조금 금융주들 많이 섹터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분들인데 요즘 여기 8,000원대 근처, 요 근처면은 저는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일단 정해져 있는 루트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KB금융 마찬가지예요. 네, 다 마찬가지. 네, 비슷하죠? 네, 다 마찬가지. 얘는 이미 다 왔다 갔네.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왔었네요. 그러니까 금융주들은 일단 정해져 있어요. 은행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습니다. 위에 저항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 부양, 유동성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런 기업들 생각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네, NI스틸 갑니다. 이건 경기가 좋아졌을 때 좋아지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희망은 조금 있어요. 네, 다만 아직 추세는 무르익지 않았네요. 그죠? 이게 선이 하나라도 걸쳐져 있으면은요 안 돼요. 네, 왜냐면 이거 저항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다 저항이에요. 저항. 누르는 거야, 누르는 거. 눌러 올라오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서 신기하게 내려갑니다. 신기하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신기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 네. 신기하죠? 신기하다가 빨리 해줘. 네. 신기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만 그었을 뿐인데 저항이 딱딱딱 나와.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거기서 내려가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기어 올라가냐 이 말이죠. 그게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칙만 아시면 돼요. 그냥 선만 그으면 답이 다 나오니까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가가 지금 보면 위에서 내려가잖아요. 위에서 보면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도 요 정도 라인 가겠죠. 네. 요 정도. 요 정도. 네, 일봉 기준입니다. 네, 지금은 일봉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RSI 일봉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월봉으로 보면 조정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 포인트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봉 기준 RSI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그렇게.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려오는데 여기는 그래도 지지가 조금 있네요. 여기요. 그래서 많이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내리진 않을 것 같고요. 지지선 보시면 여기요. 1750원, 1800원 그 정도. 뭐 내려봤자 거기가 아니겠느냐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두꺼운 자리 여기요. 두꺼운 자리. 여기선 더 이상 안 되겠어.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막아주겠죠. 다만 단기 데드 크로스 더러워요. 그죠? 지지 받아도 옆으로 좀 횡보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매수 올라오는 거 긍정적이고요. 아마 이번에 추세가 돌리게 되면 이번엔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강은요?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NI스틸은 더 들고 가세요. 홀딩 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 뭐 여기까지 해서 순식간에 아주 그냥 엄청 말을 좀 빠르게 했어요. 시간이 내가 중간에 헛소리 하다가 좀 까먹느라고요. 네, 많이 빠르게 했는데 0.5배속으로 돌려서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로 네,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오늘 15개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다시 진행하고요. 목요일 날 낮에도 방송이 있습니다. 목요일 낮에 낮 방송은 이제 시황 설명 방송으로 가니까 이제 아빠님 방송 틀어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제 시황 설명 방송 가니까 그것도 좀 많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드릴게요. 네.
잘해드릴게요. 놀다 가세요. 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제가 TV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이 없고요. 네. 목요일 날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장중 방송은 13시부터 진행합니다. 유튜브는 알림 신청해 놓으면 알림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